그 북핵 외교와 관련해서 우선 질문하겠는데요. 저는 하나는 잘하는 거기 때문에 외교부가 확고하게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선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관련한 원칙, 이거는 지금 우리 정부나 특히 외교부가 아직도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그걸 변화시킨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그 핵무장론이든 아니면 전술핵 도입 문제든 아니면 좀 모호하지만 핵우산론이든 이런 것들을 쉽게 검토하고 채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입장을 더 견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핵우산 문제는 이제 그거는 한미 동맹 간에 저희한테 굉장히 기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계속 미국이 지난 50년 동안 이제 제공하는 그런 입장인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무슨 전략적 또 혹은 공식적 공개적 어떤 정책 목표로 이렇게 명확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꼭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또 좀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비핵화 선언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놓고 또 이 원칙 속에서 북한의 핵 문제 이것들을 동결하던 아니면은 비핵화 과정으로 가던 폐기하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점은 지금까지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한 측면에서 외교부가 북핵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필요성도 사라질 것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에는 동의하면서 북핵 문제는 사드 문제와 별개로 대응한다 이런 기조로 임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에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논리적으로도 모순입니다. 북핵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별개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제가 볼 땐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현실적으로도 중국을 포함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국제 공조를 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게 별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사자인 중국의 국제 공조를 참여시키는데 그런 정책 방향하고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항상 대외적으로 특히 중국을 포함해서 설명할 때 이 사드 배치 결정은 결국은 북한의 점증하는 북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이제 밝히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서로 이제 연결이 돼 있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건 연결이 돼 있는 문제죠. 예, 그렇게 연결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대응 문제도 당연히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별개로 대응할 그래서 바로 있지만. 이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사드 필요 없다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이제 일부 주변국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이제 이것이 마치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갈등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아니 지정학적 갈등의 차원은 저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걸 일단 빼놓더라도 국제사회에서 특히 최근에 미국 외교협회에서도 얘기합니다만 중국이 협조 이런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유력 연구 기관들 이런 데서 최근에 이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경제 제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 효과적인 대북 압박 수단이 없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분야에서는 모르겠지만 사드와 북핵 문제가 분리된 상태로 중국과의 어떤 공조를 이끌어내는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별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인식을 바꿔서 이게 상호 연동돼 있구나 이런 사고 속에서 한 측면에서는 다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집하실 일도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중국 그런 질의를 드렸더니 대답한 것 중에서 또 서면 질의에 대한 대답이 중국도 사드는 사드대로 반대하지만 북핵 공조는 북핵 공조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한 인식이죠. 최근에 중국이
대북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비난 성명을 채택하려고 하자 반대하고 보류시켰잖아요. 이게 일종의 그 사드 이후에 중국이 대북 제재 소극화된 것의 하나의 방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최근에 중국 국방부가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가 비핵화 목표 실현을 돕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인식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연계시켜서 풀어나갈까? 이런 접근법이 한 측면에서 필요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별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예 접근이 안 되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그동안 여러 번 누차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이 그런 이제 사드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이제 갖고 있고,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8일 사드 결정 이후에 주요 국제 무대에서 또 지역 무대에서 한 7, 8개의 아주 중요한 그런 공동성명이 나오고 그 모든 공동성명이 역대 가장 강력한 그런 표현들을 갖고 있는데도 중국이 동참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동참한 상황에서 다 찬성을 하고 다 통과가 됐습니다. 뭐 최근에 제가 유엔청에 갔다 와서 CTBT에도 갔습니다만 거기도 참석했는데 동참을 했고 아셈도 마찬가지고 ARF도 마찬가지고 해서 중국도 일단 국제 무대에서 이런 북핵 문제에 관한 이런 거를 반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국이 그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핵 문제 그대로 이렇게 발언하는 것과 사실 내면에서 사드 문제 때문에 불편해서 북핵 그 제재 공조에서 소극화되는 거는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저는 이런 사례들이 제가 언급했던 중국 국방부 입장이라든가 유엔 등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그 소극화되는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최소한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 사드 문제하고 북핵 문제가 별개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성과 중에 하나인 중국과 밀접한 관계 형성을 이끌어냈던 이런 것에 그 근거해서 사드 배치 유해 문제하고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북핵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에도 사드 유해의 양해를 얻고 제2차 페리 프로세스와 같은 구상을 미국이 펼쳐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제안해보는 것 이런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남북 간에도 본격적인 핵협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보다 더 직접적이고 훨씬 더 위협적인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핵 동결 협상과 제재 완화 문제, 그 다음 단계에서 비핵화 협상과 경제 협력 문제, 또 그 다음 단계에서 핵 폐기와 평화 협정 혹은 북미 수교의 어떤 이런 전략 방향들 이런 걸 견제하면서 우리도 능동적으로 협상을 본격화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억지력은 억지력대로 고도화하면서 그거에 근거해서 협상력은 협상력대로 더 다각화하고 강화시켜서 북한과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단계를 진입하는 구상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의원님 그 유사한 생각을 갖고 계신 그런 이제 분들이 일부 이제 있고 또 그런 보고서 일부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 이제 저희가 현재 가장 이제 그 이 시점에서 가장 이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제 참 이제 이제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거에 이러한 많은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 저희 정부에서도 이제 좀 이제 시도를 했고 또 그 이전에도 많이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좋은 제안을 다 이제 북한이 다 이제 거부를 하고 결국 이제 이런 3차, 4차, 5차 핵실험과 이제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쏘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국제사회, 미국을 포함해서 한미양국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북한을 믿을 수가 없다. 협상의 그 파트너로서 도저히 이제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를 우선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 제재가 이제 효과를 좀 내므로 인해서 과거 이러한 핵협상 때처럼 결국은 제대로 된 진정한 의지를 가진 그 협상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좀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되게 의견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대화를 하겠다든가 어떤 뭐 포괄적인 어떤 안을 낸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 북한이 보여왔던 행태에 비춰 볼 때 상당히 이제 시기상조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정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문정 저도 좀 마무리는 하게 해주시는 게. 보충 질의 안 하시와 별개로 네, 1분 더 네.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간단히 언급하겠는데요. 지금 장관님 대답하신 것이, 이전에 대답하신 것들 반복적인 수준에 계시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우선, 첫째로 솔로몬 법정에서요, 아이의 손을 놓은 어머니가, 결국은 옳은 거 아니었겠어요? 지금 핵기업의 장기화 혹은 비상한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 이것을 동원해서 핵을 막아야 된다고 할 때 적어도 시험용에서 실전용으로 배치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 우리가 대화를 다시 재개하는 것, 그것도 이전 수준과는 다른 고도화된 억지력에 근거해서 이 핵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이런 대화를 재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카드다. 이런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의 의지, 이런 것들을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우위에 서기 위해서도 이 대화의 특히 핵을 폐기하기 위한 이 노력을 전개하는 것은 더 많은 동력, 지지력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감안하시고. 네,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